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 단원 2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EBS 강의와 EBS 강의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 강의를 같이 올렸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강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단원은 직접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궁금해서 선생님 얼굴 나오는 강의 영상을 찍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에는 너무 쑥스러워서 계속 교과서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강의 영상도 올리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권과 날씨, 중단은 기권과 지구 기온에서 첫 번째 소단원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 단원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를 피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권은 괄호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이 괄호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구계에 대해서 어저께 선생님이 강의를 올렸는데요. 지구계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이고요. 지구계에는 뭐가 있었죠? 생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생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이 사는 땅이 있는 땅이 있죠. 그래서 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물도 있죠. 그래서 수권도 존재하고 그리고 공기가 있죠. 그래서 기권이 존재하고 공기 바깥 외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는 지권에 대해서 배웠고 생물권을 이제 계속해서 배웠죠. 그리고 2학년 때 외권과 수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기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권은 무엇이냐?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이고요.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기권이 왜 생기게 되느냐를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기권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지구의 중력 있죠. 중력이 이 지구의 중력이 공기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오면 화살표가 안쪽으로 가야 되겠죠? 공기를 이렇게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공기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권이 생겼죠. 기권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력 때문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넘어가 보면 근데 기권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층상 구조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수업을 잘 들은 학생이네요. 어디에서 들어봤죠? 우리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들어봤죠? 직권의 층상 구조 어떻게 돼 있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층상 구조가 있었고 이 층상 구조를 알아낸 방법은 지진파로 알아냈었고 선생님이 복습 강의 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층상 구조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죠? 우리 수권에서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게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온 거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 소온약층 그리고 심해층에 대해서 배웠고 각각에 대한 특징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기권은 어떻게 됐냐? 층상 구조라고 하니까 아, 층이 있겠구나. 그러면 몇 층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옆에 표가 있는데 우리 기온에 따라서 우리 높이를 보고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강의를 잠깐 멈추고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다 찍었나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제 50까지 찍힌 것 같고 60부터 선생님이랑 아니죠. 지금 이제 높이 여기 기온이고 여기가 높이 그리고 기온 높이 이렇게 있고 높이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0에는 15, 그 다음에 10에는 마이너스 50이 있고 20은 마이너스 56.5, 20은 마이너스 56.5니까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30은 46.5, 30은 46.5. 그 다음에 40은 22.5, 22.5 여기 대략 정도로 찍으면 22.5. 그리고 50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2.5. 그리고 60. 높이가 60일 때는 마이너스 28 여기. 그리고 70일 때는 마이너스 56.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80일 때는 76이니까 이 정도. 그리고 90일 때는 90. 90일 때 여기 이제 찍혔네요. 그러면 한번 선을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봤더니 그러면 층이 몇 개가 나오나요? 선생님 층 구분을 아직 못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 요렇게 나누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층이 4개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각의 층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류권이에요. 대류권은 지표에서부터 약 11km까지고요.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 확대해서 여기가 전체로 우리가 아까 4개의 이 지그재그로 그래프를 그렸죠? 여기에 맨 아래층을 대류권이라고 그러고요. 대류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특징 1.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분포는 높이는 다 높아지는 거니까 점점 이제 지표에서부터 간다고 하면은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기온이 낮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거지만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는 에너지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지구는 에너지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놓냐면은 지구는 에너지를 내놓고 이 열 에너지를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가까울수록 만약에 지구를 난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구가 난로예요. 이렇게 난로면 난로 가까운 데 있을 때는 따뜻하죠. 근데 난로 먼데 이렇게 있으면 약간 춥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혹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가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대륙과는 기온이 낮아진다 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특징으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 어느 거였죠? 찬 공기는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 위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지금 찬 공기죠. 찬 공기, 뜨거운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공기가 이제 계속 순환이 되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 대륙간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기상현상이라는 거는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등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다. 왜냐면 이제 지구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더 잘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공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륙권에 모여있어요. 대륙권의 특징은 뭐라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인데,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기상 현상이 있는데, 왜냐면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어요.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은 약 11km에서 50km까지예요. 특징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선생님, 아까는 난로 먼데 있으면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륙간의 온도가 떨어졌는데 왜 성층권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를 해요. 오존은 다 있지만, 기권 전체 분포에 있지만, 특히 여기 성층권에서 오존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오존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성층권이 점점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이 공기가 이 층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해서 비행기 항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이러면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성층권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디오 존대라고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기가 같이 있습니다. 기온을 재는 기구가 이 성층권에 존재하게 돼요. 자, 다시 성층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왜 기온이 올라가냐?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높이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니까 대류 현상이 없구나. 왜냐면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쓰이고 라디오 존대가 여기 성층권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은 보니까 다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죠? 높이가 이제 올라갈수록 기온이 다시 낮아져요. 이런 경우는 아까 무슨 현상이 있다 그랬죠? 대류 현상이 다시 존재를 해요. 그렇다면 기상현상이 있을까요? 기상현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대류권에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고 수증기도 거기 있고 여기에는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수증기가 희박하다고 해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성이 보입니다. 유성 별똥별. 왜냐하면 외권에서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 간의 물질이 이제 공기와의 마찰로 이제 타면서 유성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중간권의 특징 다시 볼게요. 다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하지만 대류권과는 다르게 기상현상이 없어요. 왜? 수증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성이 이 중간권에서 관찰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아이고 잘 안 보이네. 확대해서 보면 있죠. 여기 선생님이 지금 흰색으로 칠하는 부분 여기 부분이 보면은 기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온도가 제일 낮은 부분이 이 중간권에 존재를 합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열권이에요. 열권은 다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왜냐면 얘는 이제 너무 바깥에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공기가 이제 희박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중력이 아래쪽에 많이 작용하고 위에는 많이 작용하지 않아서 공기가 희박하고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 기온차. 낮과 밤의 기온차를 뭐라고 하게 해요?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오로라가 여기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열권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가 크고 여기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층을 배웠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거는 여기 보면 각각의 이렇게 여기 이런 이 부분들 있죠? 선생님이 색깔로 칠한 부분, 경계 부분, 이 경계 부분인데 경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래 거 이름을 따서 불러요. 그래서 얘는 대류, 권, 계면. 그럼 여기는 성층권, 계면 여기. 그럼 여기는요? 그렇죠.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
계면이 있다,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배웠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서 봐볼까요? 그림은 기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층 전체 이름과 특징을 각각 쓰시오. 이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 수가 있죠. 뭐였죠?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따라해볼까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한 번 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마지막으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거꾸로 라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류권, 지표부터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 우리 아까 되게 많았는데 일단 대류권부터 볼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또 뭐가 있었죠? 대류 현상이 존재하고 대류 현상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기상 현상이 있다. 그리고 공기가 대부분 모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 4개를 배웠고 성층권은요. 먼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얘기하겠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도 높아지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대류 현상 없다. 근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러니까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오존층 때문이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대류가 없어서 안정하기 때문에 어디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그리고 라디오 존대가 존재한다. 대류 없다도 번호를 붙여줄까요? 그러면 3, 4 이렇게 되고요. 중간권 다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무슨 현상이 있죠? 대류 현상 존재하고 근데 기상 현상은요?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없죠? 수증기가 희박해서 기상현상이 없고 여기에서 뭐가 관찰된다 했죠? 유성이 관찰되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 열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 올라가고 왜냐하면 태양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높이가 그리고 공기가 희박해요. 그리고 낮과 밤에 기온차 이제 일교차를 할게요. 일교차가 크다. 그리고 뭐가 관측되죠? 아까 중간권은 유성이었지만 얘는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층상구조 4개를 배웠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층을 나누고 각각의 층은 지표에 가까운 데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 그 다음에 그 층에 따른 특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층을 배웠는데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어요. 오존층 없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오존층이 없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열권 정도에 도달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층은 이제 2개로 나누어지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퀴즈를 풀 수가 있어요. 기권은 괄호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괄호 뭐가 들어가야 되죠? 괄호에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준으로 뭐라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륙권은 11km, 11에서 사실 안 해도 되지만 50km, 50에서 80km, 그리고 80에서 1000km, 1000km까지입니다. 11, 50, 80, 1000, 11, 50, 80, 1000 이렇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외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이제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과서 54페이지 보면 우리가 천천히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층상구조를 이루는 기권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여기에서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곳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기권에서 기온은 어떻게 변하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4개의 층은 어떻게 된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온 분포를 해봤죠. 직접 찍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내려가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 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해봤고 그래서 4개의 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옆으로 가서 다시 교과서로 다시 보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하고 높이 약 11km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대륙권이라고 한다. 대륙권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고 1번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2번 대류가 활발합니다. 3번 수증기가 있어 눈이나 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약 11km에서 50km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높아지고 이게 성층권이라고 한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있으며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 성층권의 기온을 높여요. 그래서 성층권에는 기온이 높은 공기가 위쪽에 있으므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하고 그래서 뭘로 이용된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권? 그렇죠.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2층을 중간권이라고 한다. 높이 약 80km. 여기 부분은 중간권에서 기온이 기권에서 기온이 가장 낮고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긴 한데 1번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으므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성으로 이제 관측이 되기도 한다. 별똥별이 중간권에서 관측이 된다. 그리고 이제 80km 이상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그 일을 뭐라고 한다? 2층을 열권이라고 하고 열권은 공기가 이제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일교차가 크고 그 다음에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층, 각 층이 이제 경계면은 아래층의 이름을 붙여 불러서 여기 첫 번째 경계면은 뭐라고요? 여기 첫 번째 대류건계면. 두 번째 여기는 아래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성층건계면.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층 중간권 계면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문제 해볼게요.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 어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대류 현상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기권의 층상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고 기상현상 나타나는 곳 어디였죠? 기상현상 대륙권이 있었고, 3번 지구에서 성층권의 높은 농도로 오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오존층이 없었다면 기온 분포 변화에 따른 기권의 층상구조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래 지구가 이제 난로 가까이에 있을 때 더 온도가 높다 그랬으니까, 난로가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온도가 높다가 이제는 난로의 영향보다는 다른 난로, 첫 번째 난로보다는 더 가까운 난로에 있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층이 2개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 간단하겠지만 여기 높이, 여기 기온 했고, 그 다음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 뭐라고 했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제 쓰진 않을게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11km, 50km, 80km. 11km, 50km, 80km, 1000km. 그 다음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한 번 더. 네, 우리 딱 2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학업 성취도 평가 기출문제를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풀어봐요. 그림 가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과 화면을 나는 기권의 연직구조를 나타낸 거다. 기권의 연직구조 중 현재 이 비행기가 운항하고 있는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선생님, 비행기가 운항한다고 했으니까 성층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성층권. 근데 문제를 그래도 잘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승객 여러분, 지금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성층권은 안정한데 비행기가 흔들린다네? 이거 약간 성층권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볼게요. 비행 고도는 8km래요. 8km? 대륙권은 11km까지인데 진짜 그런지 한번 봐볼까? 보니까 여기 대륙권 10km 넘어서 이렇게 경계면이 있죠? 그러니까 8km는 여기니까 여기 지금 어디권에 있는 거예요? 성층권이 아니라, 그렇죠, 대륙권에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비행기가 운행하고 있는 층은 대륙권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고 좌석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줘라. 이렇게 이제 기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성층권 아니고 대륙권, 여기다 써야 되겠다. 대륙권이고 1번 성층권에 해당한다? 아니죠. 대륙권에 해당하니까. 2번 오로라가 발생한다. 오로라 발생은 어디서 했죠? 열권이니까 2번도 아니고. 4개의 층 중 공기가 가장 희박하다. 가장 위에 있는 거 어디? 열권. 열권이니까 아니고. 바람이 불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여기 맞죠. 대륙권 특징, 대류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있다.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층이다. 여기 어디? 성층권.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행하고 있는 층, 성층권 이래서 답을 딱 풀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조건을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은 대기권을 4개 층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워도 이제 풀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뭐가 있죠? 처음에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그렇죠. 있고, 자, 4개의 층 중 문제를 읽어볼게요. 4개의 층 중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을 모두 쓰고 그 층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쓰시오. 일단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곳 어디죠? 대륙권이랑 중간권, 이 대류현상이 있는데 대류현상은 왜 일어나죠? 뜨거운 대류현상은
다시 설명하자면 뜨거운 공기 위로 가고 찬 공기, 또 공기 아래로 가는 건데 여기 높이가 올라갈수록 이 두 층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끝났고 우리 다음 차시 때 뵐게요. 잘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운 내용, 대류권, 형점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그에 따른 특징들 잘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